안녕하세요. 저는 명, 약, 몸의 한국사 수업을 맡은 신동원입니다. 오늘은 약 구입의 어려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처방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약을 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항은 여러 의원을 찾으면서 의원에 대해 그 어떤 종류의 보수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술 차원에서 처방에 대해서 보수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조선사회의 관행이었습니다. 다만 병이 회복되었을 때 살해하는 것은 보통이었죠. 약의 경우는 이와 철저하게 달랐습니다. 구입할 때 돈이 드는 현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약값은 민시연이 그때그때 붙여왔습니다. 대개집을 보면 당시 약을 살 때는 쌀을 화폐로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쌀은 부피가 크고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그보다 가볍고 부피가 작은 무명을 붙여 왔습니다. 그러면 붙여온 무명을 쌀로 바꾼 후 다시 약재를 구입했죠. 또 그중 일부는 운송료였습니다. 다음은 약 구입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적은 대목입니다. 보내온 무명 두 필로는 쌀이 8말 6대를 사들인 바 다시 재면서 6대는 축이 났습니다. 이 중 서말 7대로는 2가지의 약재를 사고 서말로는 부탁하신 기타의 약자를 샀으며 나머지 한말 서대는 돌아가는 사람의 양식으로 주었습니다. 때로는 붙여온 약값이 부족하거나 제때 약값을 못 붙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민시연 쪽에서는 서울에서 적당히 변통하여 보내주지 않음을 다소 섭섭해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좀 꾸어서라도 해보지 않냐는 원망도 섞여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월 이자를 줄 테니까 어떻게 해보라는 말까지 또 했죠. 이에 대해 이황은 이렇게 변명했어요. 나는 국록을 먹고 있는 처지라 가난 타령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쌀독이 바닥나기 여러 번이니 도저히 힘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전에 2번에 걸쳐 보내주신 약값을 모두 받아서 지어 보냈던 것입니다. 스스로 마련해서 구급하여 드리지 못한 것이 부끄럽습니다. 보내오신 편지에 월 이자를 빌려서 쓰라고 했는데 타처에서 이자돈을 낸다는 것은 내 힘으로 어렵습니다. 만일 우리 집을 두고 한 말이라면 이건 너무 나를 몰라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남의 병을 이용하여 이자놀이를 할 수 있겠습니까? 타처에서 돈을 꾸기가 힘들 뿐더러 이자놀이를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였죠. 이황은 자신이 선영인 수곡의 묘소를 관리하기 위해 집을 하나 지었는데요. 이를 수리할 때 쓰라고 했던 무명 9필 중 3필을 쌀 15말로 바꿔 민흥기와 가족의 약을 사는데 보충했습니다. 이렇듯 서울에서 고이 벼슬살이를 한다고 해도 쉽게 약값을 변통하지 못하는 게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아무리 중병으로 생사지경을 헤맨들 서울의 높은 관직과 끈이 닿아 있지 않고 경제력이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수준 높은 의학을 이용하는 게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약이 없어서 약을 못 사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황은 그러한 어려움을 자주 호소했습니다. 퇴계 전서의 기록을 한번 볼까요? 지금은 약재가 아주 풍기하여 값이 비쌀 뿐 아니라 약재를 구하기조차 더욱 어렵습니다. 안신한 역시 겸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기에 조제하려고 하고 있으나 황년을 미처 구하지 못하여 한꺼번에 지어 보내지 못하니 무척 아쉽습니다. 쌍화탕은 기물이 부족하여 지어 보내지 못하니 안타깝습니다. 보험하는 약재를 구하기가 더욱 어렵다고 합니다. 당약은 물론이거니와 향약 또한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당약을 구하려고 중국에 사신으로 다녀온 의관을 직접 찾기도 했고요. 몇 달 지나서 사기는 했지만 모두 조금씩밖에 살 수 없었습니다. 특히 보험안에 들어가는 당약제는 구하기도 힘들고 값도 비쌌습니다. 북경에서 갓 돌아온 의원이 인정과 얼굴을 보아 약을 주기도 했습니다. 약제를 살 때 자신이 속한 관청인 성균관에 약방이 있는 경우에는 그래도 사정이 나았지만 그 관직을 물러났을 때에는 더 쉽지 않았습니다. 이황은 어디서 약을 구입했을까요? 자신이 속한 기관에 약방이 있는 경우 가장 손쉬웠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자기가 부리는 의관이 약을 구입해 왔죠. 태계집을 보면 이황이 구하는 약재를 모두 잘 갖춘 약방은 없었고, 약방이 딸린 각 관청과 여러 의원의 집에서 필요한 약재를 하나하나씩 모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1553년에서 1554년 무렵 약재가 가장 풍부하다는 서울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는 특별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조선 초기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기에는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1540년대 후반부터 기근과 역병이 창궐하여 나라 살림이 매우 궁핍해져 있었기 때문이죠. 1550년, 1552년에는 약재 같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북경 무역을 일체 중단시킨 적도 있습니다. 심각한 기근에 대처하기 위한 책인 구황찬료가 출간된 것도 1554년의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약은 물론이거니와 향약까지 구하기 힘들어졌고 가격이 폭등했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약 구입의 어려움, 당약과 향약 모두 부족했던 당시의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약을 구하기 위해 여러 곳에서 약을 모아야 했던 상황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